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4월 7일 재보선이 끝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오늘이 51일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위선, 내로남불, 무능력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응답자들은 민주당을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는 성과가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름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본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의혹 및 대응, 그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조국 사태 등 여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꼭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야 하나? 그걸 몰라서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해야 하나? 어쨌든 좋습니다. 정당이 돈을 들여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조사만 실컷 하고 도무지 바꾸지를 않습니다. 바꿀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매번 조사만 하면 뭐 하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뭐 좀 바뀌었습니까?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반영하겠다면서 부동산 정책 보완을 추진해 왔습니다. 참패 후에 취임한 송영길 대표는 곧바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이런 민심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혼란뿐입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부터 고치겠다는 건지 안 고치겠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선거 직후에 공감대를 잃었다던 재산세, 양도세 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른 뉴스가 특위 발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감축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극성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세금 완화는 곧 부자 감세다 이런 프레임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주택에 대한 국민 눈높이, 시장 상황을 무시했습니다. 투기 세력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90대 10으로 편가르기 하는 부동산 정치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부동산 지옥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년, 중, 장년, 청년층 가리지 않고 불만입니다. 그런데 정권과 민주당은 부동산 지옥을 만든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제 곧 대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부동산도 표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불공정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대학 안 간 청년에게 1,000만 원 세계 연비를 주겠다. 신생아에게 1억 원 적립 통장, 전역자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급 이런 얄팍한 달래기로 대응했습니다. 주는 떡이나 먹고 입 닫으라는 말입니까?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재보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성징병제, 징병제 폐지, 군가사점 부활 이런 것들을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 안보 정책인데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서 될 일입니까? 어제 검찰총장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개혁한다면서 정권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후임 검찰총장 청문회는 한편의 개그 콘서트였습니다. 여당의 정인 채택급으로 한 명의 정인도 없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나같이 법률적,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일인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중이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변명만 했습니다. 법무차관이던 2019년에 김학의 씨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물으니까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법무장관 3명이 바뀌는 동안 차관으로 22개월간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권 불법과 그 은폐에 빠지지 않고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차관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지켜내기엔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사를 굳이 왜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겁니다. 벌써 33번째 임명 강행이 되나요? 이제 카운트하기도 지칩니다. 얼마 전에도 대통령은 부적격자들을 장관으로 지명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 없이 독주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국민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의 오만과 독주,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심판했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반성하는 듯하던 정권과 민주당, 이제 국민 심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참패 뒤에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정권과 민주당은 완벽하게 재보선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